게스트의 사연 첫 번째 초대 손님입니다. 배태환님, 배태환님의 사연을 기초로 끝까지 나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배태환입니다. 네, 저는 지금 인천에서 살다가 지금 학교 기숙사에 살고 있는 이제 막 서울에 적응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들려드릴 사연은요, 제 이야기는 아니고 제 친한 아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오해를 하시겠지만 제가 아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제 아는 사람, 제 친구가 남한 출신 대학생이세요. 그 친구가 요즘 관심이 가는 대상이 생겼다고, 이성이 생겼다고 저에게 고민 상담을 했었어요. 근데 그 여성분이 북한 출신 대학생이시고 처음에는 그냥 지인으로, 친구로만 지내다가 이제 자주 놀고 자주 보다 보니까 점점 호감이 생겨서 이제 내 마음을 표현할 때가 된 것 같지 않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친구의 마음은 정말 진심인 것 같았는데 그 친구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상대분, 그 누님분께서 고민이 많으신 거예요. 이제 그 누님분은 북에서 남한에 내려와서 자기의 꿈을 펼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 내가 아는 사람 얘기해줄게. 펼치려고 노력을 하시는 그러니까 지금 만난 호감이 있는 분이 연상인 거죠? 네, 연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남한에 정착까지 하면서 꿈을 펼치려다 보니까 정말 바쁘고 여유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와의 연애를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 좀 더 마음이 닫혀 있는 것 같고, 그런 거를 이겨내면서까지 연애를 하게 되는 게 자기 주변 지인들한테 말하기 조금 겁난다는 거예요. 자기는 확신이 있지만 특히 부모님이나 가족, 친구들의 확신은 없는 상태고 고민 상담을 여러 번 해주다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 좀 전문가분들과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어떨까 해서 사연을 얘기하고자 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남편 문제, 연애 문제 잼뱅이거든요. 그래서 난 솔직히 그러잖아. 난 내가 배웠잖아. 그래서 어때 연애 전문가? 이거는 지금 닌자는 정리를 해주고 연애 전문가잖아요. 우리 사이에서 연애 전문가들, 그렇죠? 그렇죠. 네. 과거의 경험에 빗대어서 얘기해 주셔도 참 좋을 것 같네요. 네. 연상 전문가시죠? 네. 그래서 연상 전문가, 연상. 예, 연상 전문이고 하여튼 굉장히 과거 이력이 스펙타클해요. 그냥 어떻게 연애가 스펙타클한지 난 처음 봤어. 과장이 지금 많은 것 같은데 우선 제 얘기 전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네. 액션이 너무 커요 지금. 컴당. 네.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친구가 북한에서 온 연상의 누나가 마음에 드는데 그 누나라는 분은 정착도 해야 되고 학교 수업도 따라가야 되고 꿈을 펼치기 위해서 뭔가 바빠요. 맞죠? 그래서 그 누나가 말을 한 건 아니지만 이 친구분이 보기에 연애할 여유가 없어 보인다. 그리고 연애를 한다 그러면 나는 괜찮지만 주변 지인들, 가족들부터 해서 북한에서 온 사람과 사귀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가 포인트는 아닌가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 두 가지 포인트가 가장 고민 상담거리였습니다. 이라고 합니다. 연상 전문가라는 말을 제가 처음 들어요. 근데 뭐 온전히 거부하기 어려운 것은 와이프가 저보다 8년 연상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연상 전문가라고 하는 거라면 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좋으면 그런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게 고민될 정도로 보이던가. 네,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연인 사이로 그러고 난 이 사람하고 결혼까지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는 과정에서 그 사람 외에 다른 건 안 보였거든요. 만약에 그런 게 고려할 요소였으면 저는 결혼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수백 개였어요. 그래서 제가 모르겠어요. 연상 전문이니까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정말 이 사람에 대한 게 사랑인가 아니면 어느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랑하면 영어로 도우 있죠. 도우. 비록 모모이지만 그래도 사랑한다라는 그런 조건이 있지만 그래도 사랑한다는 거고, 좋아한다는 비코즈인 것 같아요. 모모 때문에 좋아한다.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 뭐 때문에
때문인지 아니면 그럼에도인지 이거에 좀 더 자기 감정에 솔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한번 궁금해서 여기 플러그 계신 분들한테 이게 고민거리가 아니다가 아니고 저 고민이 공감이 된다, 이해가 된다.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고민이에요? 고민이 된다. 나머지는 고민이 안 된다. 그럼 물어볼게요. 저쪽 앞쪽에 계시니까 검정색 옷에 검정 마스크 쓰고 계신 분한테 왜 고민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공감이 안 돼요, 저 내용에. 저는 그 주인공보다는 반대쪽에 계신 분한테 공감이 가거든요. 왜냐면은 저도 약간 사람 관계를 못 챙기는 약간 그러한 시기가 있었을 때는 마음의 그 넓이라고 할게요. 마음의 넓이가 이제 나 하나 서 있을 공간밖에 없을 때 그럴 때는 그 마음 안에 뭐가 됐든 채워지기가 쉽지 않죠. 그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온다는 것 자체도 되게 힘들기 때문에 물론 모든 얘기를 다 들어본 건 아니라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겠지만 저는 그쪽 상대편도 약간 그러한 상태에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가지고요. 네. 혹시 그 옆에 그 보라색 입으신 분은 공감이 별로 안 된다 라고 하신 것 같은데 왜 안 되시는지. 저도 약간 좋아하면 어떤 상황이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이 좋아서 사실 내가 엄청 힘든 상황에서도 그 사람이 있으니까 더 의지할 수 있을 것 같고 힘든 것도 그 사람과 더 많이 얘기할 수 있고 그 사람과 더 많이 공감할 수 있고 그리고 힘든 상황도 빨리 지나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딱히 뭐 일이 많다고 이래서 연애를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공감이 예. 저도 하면 제가 연애는 진백이라서 근데 이 사연에 그냥 청객의 입장으로서 그냥 저는 말씀드린다면 사실 우리 집에도 그런 아이가 있어요. 저랑 같이 살고 있는 아이도 대전과 서울을 왕래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까지 만나고 싶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젠백이니까. 근데 그 여자 입장에서 또 생각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아직 그 여자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하지만은 이 남자가 남자로 안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는 이것도 해야 돼, 이런 조건이 따라붙는 것 같고 그러면은 남자한테 또 해주고 싶은 말은 좀 기다려라. 왜 사람은 타이밍이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조건이라도 오늘과 내일이 다가오는 내 마음의 온도는 다르니까 좀 이렇게 시간을 두고 성급하게 다가가지 않고 거리를 두고 이렇게 쭉 옆에 늘 있다면은 어느 순간 따라란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용다리는 그래서 지금 몇십 년째 기다리는 중이에요? 난 지고지순해 이렇게. 용가리는 사랑은 타이밍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진심이에요. 그 타이밍을 지금 몇십 년째 지금. 나는 자만추도 추구하지 않아요. 나는 자만추도 아니라 나는 스파크를 원해요. 스파크 하나도 안 찍으면 어떻게 해요? 아까 공감이 된다 고민이라고 하신 분이 나그 있어서 진심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 한번 어떤 분에 공감이 되셨는지. 네, 저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좋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여성분도 연상이었고 그분이 부산에서 일을 해서 저는 이제 평일에 퇴근하고 고속터미널에 차를 대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내려가서 이제 2시간 보고 이렇게 왔던 적이 많았어요. 근데 그 분은 이제 저가 이제 나이가 어리고 일도 좀 자기보다 좀 많이 하지 않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던 거죠, 처음에. 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좀 밀어내는 식으로 이렇게 했지만 이제 저는 옆에서 이제 묵묵히 기다리기보다는 좀 치고 빠지고 이런 거를 많이 해서 좀 저에 대한 어필을 좀 많이 하고 이제 그 태환님이 좋아하시는 아니 그분이 좋아하시는 그분을 좋아하시는 거면 이 주변 시선 따위는 의식이 안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의식을 하게 되는 경우는 이게 진짜 좋아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호감을 이제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게 아닌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한번 여기 풀어 계시면 질문 한번 드릴게요. 나는 북한에서 오신 또는 내가 북한 출신이면 다른 나라 출신이면 남한 출신 하고 연애를 할 수 있다.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나는 똑같은 전제 조건으로 결혼을 할 수 있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네. 첫 번째, 이분이 여유가 없을 것 같다라는 것은 오래 힘들다면 옆에서 안아줄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다음 질문이 저는 좀 걸리는 게
내가 연애를 했는데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북한 사람에서 밝히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된다. 이거는 가족들에게도 나 그냥 연상하고 사귀어가지고 북한에 오신 분을 라고 말을 하고 싶다는, 즉 감추고 싶지 않다는 거기 때문에 되게 좋아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저의 경험을 좀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엄청나게 반대하셨어요. 연애하고 만나는 건 보통 많이 하세요. 근데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는 주변인들의 지지가 필요한 게 아니고 주변인들의 따가운 시선이 엄청나게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 얼마 전부터 비슷한 사례 중 하나가 사귀다가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받았대요. 그런데 남자친구한테 자기가 북한에서 왔다는 말을 못했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생 감추고 살아야 되느냐? 말을 해야 되느냐? 라는 고민 상담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연애하고 만나고 친구는 별 관계없지만 가족 구성으로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다른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태환님의 친구분의 저는 되게 좋았던 게 가족 구성원한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다가 이 사람이 뭔가 감추지 않고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하는 걸 보호해주고 싶다는 의미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는 이분이 라이크든 러브든 상관없이 정말 멋진 남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분한테 그런 상담을 더 해주신다 그러면 저는 일단은 진로 뭐라고 해보고 싶어요. 부모님한테 밝히고 있는 거는 천천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지금은 누구한테 어떻게 소개시켜준다의 단계보다는 가까운 관계가 되고 싶습니다가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게 형성이 되고 나고 어떻게 소개할까? 네가 원하는 방향 소개할게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저 뒤에 계신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애도 많이 할수록 마지막 사랑한테 제일 잘해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해보면 좋겠어요. 러브든 라이크든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저 하나만 좀 덧붙이고 저는 마칠게요. 근데 제가 아까 했던 얘기가 마치 그 친구분의 결단, 뭔가 진정성 이런 걸로만 귀결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도 제가 알고 있는 수많은 사례 중에는 그렇게 혼사까지 갔다가 출신을 얘기했다 깨진 사례도 있고 여러 이슈들이 있는데 이거를 사적인 관계로만 볼 것인가에는 저는 좀 고민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단지 이 사람이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것만으로 어떤 차별 내지는 어떤 다른 불편한 시선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건 당사자 간의 이슈가 아니라 그건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갖춰진 어떤 편견과 차별의 이슈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개인이 온전히 다 해결해야 되는 압박을 같이 느끼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 주변 사람들 멀리 보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적인 차별과 편견과 선입견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꿔나갈 거냐하고도 되게 연결되어 있는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린자가 만나볼 걸 권했으니까 그리고 연상 전문가로 저도 하여간 충실하게 자기 감정을 따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거의 불편함은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 내가 전면으로 맞서는 용기 있는 행동이다. 이렇게 좀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연애 하시는데 끊기지 말고 하시는데 라고 전달해 주시면 돼요. 내가 아는 사람 근데 아까 우리 피터가 이야기해준 것 중에 하나가 그분의 고민이라는 좀 별개 문제인데 연애 얘기라는 게 국가보험 가지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연애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연애는 쉬운 게 아니에요. 나는 그러니까 연애가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두 분의 이야기만으로 충분히 치열업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이 나 기대지 못해. 그럼 진로도 보고 나는 뭐 이렇게 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연애는 당면에 그 당사자들은 세상 힘들고 이 아픔은 나만 갖고 있고 한 것 같지만 뭐 시간 지나고 나면 그거 굉장히 또 풋풋하고 또 좋은 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힘내시라고 말하고 싶어요. 뭐 연애 잼빙이가 뭔 얘기를 하겠어요. 자 이제 우리 사역 같이 함께 나눠주신 배태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